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먼저 앞선 영상에서 소중한 댓글 올려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버들피리님, 향기님, 나리님, 사람세상님, 유관수님, 행복이님, 프로시암님, 이름님,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고 훌륭한 의미 있는 댓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소중한 댓글 올려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계속 훌륭하고 의미 있는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거냐. 요즘에 최근에 조국당과 합당이 무산돼갖고 그 이후로 갑자기 우리 열일하고 계신 새벽 총리 김민석 총리, 그리고 또 이현주 수석 최고를 비난하고 매도하고 공격하는 유튜브에서도 지금 극심하잖아요. 온갖 마타독을 하고 있고, 두 분에 대해서. 그런 현상, 그런 행태를 한번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썸네일에도 올렸듯이 찌질하고 비열한, 예? 친문, 예? 찌질하고 비열한 친문, 적폐 세력들은 김민석 총리, 이현주 의원에 대한 매도, 비난 댓글을 당장 중지하라. 이런 주제로 간단히 말씀 좀 올려보겠습니다. 한국은, 그리고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주요 정치 뉴스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고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북한 소식인데요. 이북의 김정은 소식인데, 김정은이가 이북에서 노동당 9차 대회를 열었습니다. 최근에 25일날 마치는 모양인데, 그때 이제 연설을 했어요.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느냐. 한국은 이제 영원한 적이다. 대한민국은 대화 없다. 그런데 미국한테는 어떤 유화 제스처를 약간 보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 정책을 철회하면은 미국과는 좋게 지낼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노동신문에서 이게 나온 건데, 노동신문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 보도가 된 건데, 노동당 9차 대회 연설에서, 김정은이는 뭐라고 또 떠들었느냐, 뭐라고 주장했느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한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가장 적대적 실체인 대한민국. 옛날에는 이 북한 사람들이, 북한 당국자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안 썼어요. 완전 안 썼다고요.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남한하고 이 남쪽하고 완전히 이제 관계를 끊겠다, 단절하겠다. 그래 하고서부터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남쪽에 대한 호칭을 전부 대한민국, 안 그러면 한국,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더라고. 옛날에는 북한 당국자들이 어떤 남쪽을 칭할 때 어떻게 했냐면 주로 남조선이라는 말을 썼어요. 남조선. 근데 요새는 남조선이라는 말을 안 쓰고 대한민국, 한국, 이런 호칭을 쓴다고. 그렇게 심하면 타국이다, 이제. 하나의 동포가 같이 갈 동포, 통일의 대상이 아닌 완전히 다른 별개의 나라처럼 대한다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남쪽에 대한 호칭을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지금 호칭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남조선에서 남조선. 절대로 이거 대한민국이라고 말 안 썼어요, 옛날에는. 근기시 됐다고, 근기시, 옛날에는. 이북에서. 남조선, 이런 식으로 썼는데, 요즘은 근기시된 말을 저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국, 이런 식으로 호칭하고 있어요, 남쪽을. 어쨌든,
김정은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가장 적대적 실체, 이 남쪽이 이제 대한민국이 적대적이야, 적대적 실체라. 적대적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상론, 북한말인 것 같은데, 북한식 표현인데, 뭐, 이 상론이랑 대화, 우리말로 뭐, 대충 번역하면 대화, 대화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여어서는 한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국.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다. 동족도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다. 이런 심한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어쨌든 지금 남쪽에 대한 어떤 단절, 대화 안 한다. 이런 기조는 변함이 없어요. 어떤 형식상으로는 표현은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계속. 그러다 보니까 또 뉴스 보도를 보니까 25일 밤, 어저께죠. 어저께 이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제9차 뭐 당대에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기념 열병식도 개최한 모양이더라고. 요즘은 뭐 북한은 항상 열병식 하면 밤에 하더라고, 밤에. 어저께 열병식도 개최했다. 근데 제가 뭐 볼 때는 짧은 소견이지만은 지금은 김정희가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남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혀 어떤 대화도 안 하겠다. 단절하겠다. 완전 적대적 관계다, 남쪽은. 그런 식으로 진짜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은 변하는 겁니다, 항상. 이것도 정치잖아요. 이 남북 관계도 정치에 속하는데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치는 생물이다. 남북 관계도 크게 보면 정치에 속하는 겁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저 보면은 옛날에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정치는 생물이다. 그 생물이라는 건 뭡니까? 변한다는 거죠.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없어요. 모든 만물이 변하듯이 정치라는 것도 시간과 때, 공간,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북의 김정이 이렇게 강경하게 남쪽에서 나오지만 변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또 변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상황이나 국제적 환경이나 어떤 변화가 오면 또 변하게 돼 있다고. 남북 관계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계속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북쪽에 문을 두드려야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두드려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남북 관계 발언을 좀 하셨더라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보회의, 그러니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어요. 잠시 저도 방송을 봤는데, 오늘 이제 이런 북쪽에 김정은이 어떤 이런 강경한 성명이 나오고 이러니까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더라고. 언급을 하시는데, 대통령께서도 인내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계속 놓고 해야 된다. 지금은 어렵지만은 어떤 북쪽의 어떤 강경한 자세 때문에 적대적인 어떤 행태를 자꾸 취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계속 놓고 하고, 그렇다고 북쪽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같이 덩달아서 강경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럼 뭐 우리 또 적폐 언론이나 국힘 쪽에서는 뭐 저자세, 북쪽의 저자신이 저자세다 이러면서 그런 비난도 하잖아요. 그 의미 없다, 그런 거는. 그때도 그런 말 하셨잖아요. 저자세 비난을 하니까 적폐나 이쪽에서 북한에 대해 저자세를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그때 이재명 그 기자회견 할 당시입니다. 몇 달 전에. 그러면 한번 붙을까요? 북한하고? 응?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자는 말이냐 이거지. 한번 전쟁하느냐 이 말이냐, 가려면은. 응? 북한이 하는 그대로 같이 맞서갖고 어르렁대고 긴장 조성하고 결국 그럼 전쟁밖에 돼 있겠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저자세가 아닙니다. 저자세. 당당하게 하는 거죠. 뭐가 저자세입니까? 저자세는. 점잖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대통령께서 오늘 그런 말 하셨어요. 지금은 어렵다. 어렵지만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계속 우리가 평화와 공존 이런 자세를 북한에 계속 놓고 하고 대화를 요구할 것이다. 있는 척 맞고 계속 할 거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북한이 뭐 적대적으로 대한대해서 우리도 같이 덩달아 북한을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공격하고 북한을 모욕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으면 오늘 요즘 최대 뉴스가 코스피 지수가 완전 뭐 어저께입니까? 6천을 돌파했잖아요. 장중 6천 돌파하고 난리잖아요, 지금. 세계 최고의 수익률,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외신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외신에서도. 대한민국 주가 상승에 대해서. 특히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의 그 주가 상승 랠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1,400만 개의 개미 투자자들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이런 기사로 제목을 달고 보도를 했습니다. 외신 블룸버그 통신에서. 대한민국 주가 상승 랠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그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영웅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만큼 이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외신에서도. 이게 23일자 보도입니다. 23일자 보도인데, 블룸버그 통신에. 그가 또 뭘 했느냐, 블룸버그 통신에서. 한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수익률 시장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세계 최고의 수익률. 이러한 세계 최고의 수익률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자본 어떤 시장의 어떤 개혁 조치가 정권 시장에서 주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 시장에 대한 개혁적 조치가 주가 상승의 견인차가 되었다. 그러니까 1차, 2차 상법 개정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반영된 거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대한민국 정치가 왜 그 상승이 안 되고 했냐면은 주로 뭐 대주주, 재벌 뭐 이런 중심에서 일반 주주들은 별 이익을 못 보는 큰 손들만 대주주들만 이익을 보는 그런 정권 시장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그걸 완전히 바꿔버렸다. 대주주 중심에서 일반 주주들이 이익을 보는 그런 어떤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혁적인 조치를 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주주들이 이익을 보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무려 115%의 상승률을 기록했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무려 115% 상승했다. 115%. 그러니까 25일 날 장중에는 6,100을 돌파했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언론이라든지 국힘에서는 이런 걸 막 축소하고 외국어가 비틀고 뭐 대단한 거 아니다는 식으로 보도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진짜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외국에서 알아주는 외신에서 이걸 평가하잖아요. 이 평가가 진정으로 맞는 거예요. 외신이 뭐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하면 그 사람들은 외신은 객관적으로 봐요. 이재명 정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뭐 이재명 정부하고 무슨 매정 관계가 있습니까? 외신이 정확한 거죠. 외신이 보는 평가가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이게. 그 외신에서는 영웅이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1,400만 개미 투자들이 영웅이 되었다. 이런 식의 최대의 찬사를 지금 표시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잖아, 또.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어떤 개혁적인 조치를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뛰어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를 리가 없죠. 뭔가 법도 바꾸고 개혁 조치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오르는 겁니다. 그러고 어떤 안정시키고 정치적인 안정, 또 경제적인 안정, 관리, 그 어떤 내란의 극복 이런 걸 다 잘했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나 국힘 쪽이나 저 조정동 적폐들은 그걸 애써 저가 배가 아픈 거지. 아이고 참 저것도 알지. 대단한 거 저것도 알고 있어. 대단하다는 거. 그러나 일부러 축소를 시키는 거야. 아예 보도를 안 한다든지 보도를 해도 조그맣게 보도한다든지
뭐, 재벌이 뭐, 응? 삼성이나 뭐 SK가 잘해서 됐지, 뭐,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됐냐, 이런 식으로 또 비하해가지고, 병신 같은 것들, 바보 같은 것들. 국민들이 알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영상도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영상이 왜 생깁니까? 이런 어떤 실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니까 새로운 중도 보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언론에서 헛질을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안다니까. 내같이 언론이 주도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어요. 이제는 모든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게 지금 엄청 지금 새로운 미디어가 지금 새로 생겼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 진실을. 그러고 한국 그 경제인협회에서 뭐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이번에 3월 기업 경기 그 실사 지수를 조사했는데 뭐 BAS라고 있는 말이더라고. 기업 뭐 3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그 전망치 그 어떤 경기의 어떤 전망치가 대한민국 경기의 3월달 전망치가 102.7% 나왔어요. 이게 이제 4년 만에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어떤 경제인들이 어떤 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기업 경기, 앞으로 기업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호전될 것이다. 이런 어떤 긍정적 신호가 4년 만에 긍정적으로 돌아섰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것도 이재명 정부의 업적이지. 그러니까 뭐 반도체, 그 자동차 수출의 호조로 인해서 그 제조업 BSI가 뭐 105.9% 이래갖고 거기 반등을 이끌었고, 그래갖고 이런 어떤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죠. 앞으로 경기 예측이, 앞으로 경기가 호전될 것이다. 이 4년 만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돌아섰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망쳐놓은 완전, 폭망시킨 경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침해갖고 지금 살려고 있는 겁니다.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업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입니다. 외국에서 인정하잖아요. 외신에서. 그런데 이제 다만 문제는 이제 어떤 그 경기 실적 지출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이 경기의 어떤 좋아질 것이다가 돼야 되는데 좀 문제는 이제 비제조업 분야, 그러니까 내수 투자 전반은 아직까지 100 이하다. 이게 이제 남은 과제죠. 모든 업종이 이제 골고루 이렇게 경기 전망이 밝아야 되는데 비제조업이라든지 어떤 내수 투자는 아직 좀 침체가 있다. 계속 이제 이걸 노력해야 되겠죠. 모든 게 다 좋아질 수 없잖아요, 한꺼번에. 그러고 뭐 오늘입니까? 그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 법안이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것도 하나 이제 앞으로 정시를 주가를 또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통과됐으니까 이게 이제 물론 재계에서는 이걸 우려했는데 이런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이걸 국회에 계속 주문을 했죠. 민주당한테도 빨리 좀 통과시켜야 된다. 이거 주가 상승을 계속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통과해야 된다. 결국 통과시켰어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청했죠. 그래갖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물론 재계에서는 별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일반 주주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이익이 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는 어떤 대주주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익을 보는 주가 상승으로, 그런 체제는 이제 상법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승이 이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 조치가 이제 통과됐으니까 이 법이 더 이제 주식이 화랑되고, 주가가 오는데 역할을 하겠죠. 일반 주주들한테
어떤 주가가, 주가의 상승이 돌아가는. 근데 정부는 이제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오늘 이 법이 국회법을 통과하자마자 그 발빠르게 그 KTNG라는 기업 있잖아요. KTNG. 그 기업에서 바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또 보도에 보면은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에만 그 정부가 머물지 않고 다음 단계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또 이런 것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것도 추진하겠다. 이게 되면 더 상승을 견인하는 거죠. 이런 어떤, 이때까지 이게 대충은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 이게 주가 누르기가 큰 손들 있잖아. 뭐 재벌 이제 기업이란 이런 사람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좀 이런 행위를 했대요. 주가를 올리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주가를 안 올라가게 하는, 그래 하는 이유가 어떤 뭐 상속세라든지 어떤, 그 세금을 이제 자연 주가가 올라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재벌들이 일부러 어떤 주가를 눌렀다.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면 주가가 또 오르는 거죠. 그러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저께인가 국무회에서 발언하신 게 주가 조작에 대해서 엄란해야 된다. 항상 옛날부터 강조하셨잖아요. 그 김건희의 그 주가 조작 그 옛날 그런 행위가 있고 나서부터도 그랬고, 시민의 사람들 주가 조작 처벌도 안 받고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개판이 된 거다. 그 외국인들이 한국 정치가 어떤 공정성이 없다 그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주가 조작을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엄단한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완전 폐가망신시키겠다. 걸리면은 주가 조작하다가 항상 언제나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그 주가 조작을 신고하면은 수백억에 달하는 포상금을 주겠다. 그런 제도를 마련하겠다. 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로또 같은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팔자가 고칠 정도의 어떤 상금을 주겠다. 포상금을 주겠다. 그런 어떤 제도를 이제 하겠다. 만들겠다. 주가 조작을 완전히 건들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러고 얼마 전에 그 김건희가 그 특검에서 그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이 1심 판사가 엉터리 1심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무죄, 죄가 없다. 다른 범인들은 다른 공범들은 처음 처벌받았는데 김건희만 8억인가 넘는 이익을 쳐보고도 불로소득을 얻었는데도 8억이나 넘는 돈을 주가 조작을 해갖고 불로소득을 챙겼는데도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지. 반드시 이거는 특검에서 항소를 했을 겁니다. 항소를 해갖고 2심에서는 반드시 엄한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건전한 주식시장이 되는 겁니다. 주가 조작을 건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런 강조를 하잖아요. 불을 뽑아야죠. 그러니까 김건희부터 판사들이 좀 정신 차려. 어디 그런 걸 무죄를 주나. 8억을 해쳐묻는데 주가 조작해갖고. 그걸 무죄 둔다는 게 말이 돼요? 특검에서 다시 해갖고, 항소해갖고 2심에서는 판사들이 좀 제대로 판결해. 이런 걸 무죄 둔다는 거 말이 되는 거야? 중대한 범죄지. 완전 사기도 어마어마한 사기잖아, 이게. 범죄고, 어마어마한 범죄를 찐 거잖아. 중대범죄야, 중대범죄. 이건 주가 조작은. 외국에서 만약 미국에서 이런 거 했으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형량이 나온다고. 그건 종신형에 가까울 겁니다, 이거. 미국 같은 데서 하다 걸리면, 주가 조작 걸리면은. 반드시 김건희는 2심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된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썸네일에 적시했지만은, 최근에 조국당과 이거 합당이 무산되면서, 그하고 또 어떤 공치모 모임의 그 언수가 또 확대되고, 예? 그리고 뉴 이재명의 현상이 또 확대되고, 뉴 이재명 지지자들의 지지세가 확산되고, 응? 이런 걸 이제 보고, 응? 친문 적폐 무리들, 문의계 무리들의, 응? 자신들의 어떤 업무와 계획이 도람이 될 것이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지. 당권장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완전히 접수하고 당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칫, 응? 방해를 받고, 응? 그런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적폐 무리들이, 친문 적폐 무리들이. 그러니까, 응? 친문 적폐 무리들이 그들이 하청, 응? 유튜버들을 총동원해갖고, 김민석 총리, 이현주 최고에 대해서 좌표를 찍어갖고, 집중적으로 매도, 비난, 공세를 지금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저것들이 계획에 차질 오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응? 그러니까 이것들이 발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뭡니까, 그, 친명 쪽의 어떤 선봉장, 김민석 총리, 연주 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친문 쪽의 선봉장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 선봉장의 어떤 예봉을 꺾고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특히 요새 보니까 그 정일녀라고? 정치를 잃는 여자, 이거 줄임말이에요. 정치를 잃는 여자, 줄임말, 정일녀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저도 간혹 몇 번 봤는데, 어쩌다 봤는데, 진짜 심하더라고. 완전히 집중적으로 이현주를 막 죽이더라고, 완전히 거기서. 리박 석굴에 뭐 강사다. 리박 석굴에 가서 극우 발언을 했다. 응? 그것도 김민석 총리도 까고, 응? 근거 없이. 심하더라고, 진짜. 엄청 심하게 까더라고, 보니까. 응? 완전 흑색선전이야, 마타도고. 무슨 조그만 그 어떤 근거가 있는 거를, 어? 부풀리고 과장, 왜곡하고 비틀어갖고, 완전히 이현주 의원, 김민석 총리를 완전 악마화 시키더라고, 악마화. 응? 완전 그 이 두 사람이 뭐, 기현주는 거구다. 완전한 거구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이 만일에 무슨 팩트냐, 팩트에 대해서 진실이냐, 그에 기반해서 어떤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면 또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짜깁기하고 과장하고 어떤 발언을 갖고 짜깁기, 과장, 축소, 선택, 부분적으로 선택해갖고 왜곡해갖고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보니까 이 김민석 우리 그 새벽 총리 김민석 총리가 가짜 뉴스와 이거 전쟁을 범정부적으로 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진짜 이게 그걸 해야 됩니다. 지금 가짜 뉴스가 너무 범람하고 있어요. 저쪽이나 국힘 쪽이나 우리 쪽이나 양쪽 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 갖고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 언론을 통해 갖고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그게 가짜 뉴스가 나오면 국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견해라든지 국민들이 어떤 알 권리를 국민들이 제대로 어떤 정치 뉴스를 진실을 보도를 해갖고 제대로 그걸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데 그걸 가장 왜곡 보도 또 심지어는 없는 사실도 만들어갖고 가짜뉴스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양쪽 다 그래요. 지금 그거나 우리 저쪽이나 국힘 쪽이나 민주 이쪽이나 그런 가짜 정보가 넘치요. 지금 가짜 뉴스가 넘치고 있다고. 유튜브 세계에서 특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각성을 느껴갖고 우리 그 국민주권 정부에서 심각성을 느낀 거죠. 이래 되면 큰일 나겠다 나라가. 멀쩡한 사람은 완전히 매도시키고 악마화 시키고 큰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범정부적으로 하겠다. 김일성 총리가 얘기했어요 오늘.
그러고 그 이현주 의원도 반드시 이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법적인, 민사, 형사적인 책임을 완전히 묻겠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내가 저 유튜브를 잠시 봤는데,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내가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어떤 거룩하고 훌륭하신 변호사 한 분이 출연합니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과거 이제 이분도 보니까 과거에 윤석열 쪽에 좀 있었어요. 윤석열 쪽에. 윤석열 쪽에 있다가 뭐 때문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석열 탄핵, 윤석열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 전후로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 윤석열 탄핵되는데 오랜 시간이 있었잖아요. 한 넉 달 만에, 넉 달 걸렸죠, 넉 달. 조마조마했죠. 우리 그 서로 뭐, 우리가 또 응원봉 들고 나가고 민주시민들이 얼마나 그 열심히 했습니까?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우리 깨어있는 일반 민주시민들이 특히 젊은 처자들, 젊은 20대, 30대 여성들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날에 그 강추위를 이겨내면서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그 탄핵 전에요. 그 넉 달 정도 그 어떤 공부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탄핵하는데. 그때 아마 그때부터 이 우리 민주진영 쪽의 유튜브에 패널로 한 번씩 자주 나오시더라고, 이분이. 지금도 계속 뭐 나오고 있는데, 자기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민주진영 채널에 출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현주를, 이번에 보니까, 옛날에는 이분이 이현주에 대한 어떤 비난도 없고 그랬어요. 이현주를 거론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이제, 그 친문 적폐 쪽에서 이현주를 막 그냥 씹어대고, 2박 3일 뭐 가서 뭐 강연을 했다, 거구적인 말을 했다, 이런 막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그 순간에 이분도 덩달아서 이제 같이 이현주를 비난하더라고, 까더라고. 같이 뭐 이현주가 사퇴해야 되니, 뭐 사과를 해야 되니, 엄청나게 까더라고, 이현주에 대해서. 그럼 이분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현주,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현주 의원이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어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런 데서 매도를 하고 내렸던 유튜브라는 이런 데서 응모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고소고발하겠다. 이 소리죠.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거는. 그래 이야기를 경고를 했잖아. 그래 하니까 이 변호사라는 분이, 내가, 이현주 의원이 고소한다고 그래 이야기한 걸 이야기하면서, 만약 이현주가 고소를 하면은 내가 고소당한 분들, 이현주한테 고소고발 당한 분들을 내가 무료 변론 해주겠다. 이래 떠들더라고, 보니까. 참네. 무료 변론까지 해주겠대요. 이현주한테 고소당한 어떤 유튜브들, 그 사람들이 편이 되겠다, 이 소리죠, 자기는. 그 사람들이 편이 돼갖고 이현주를 까고 비난한, 그래갖고 고소를 당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까지 해주겠대.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보니까. 무료 변론. 참 훌륭한 변호사일지도 모르겠죠. 이런 무료로 해주겠다니까, 변론을. 그런데 좀 씁쓸한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볼 때는. 이분도, 자기 입을 말했어요, 그때. 윤석열 밑에 좀 있었다, 같이. 옛날에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그 당시에. 그러다가 뭐 때문에 결집을 하고 나온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세히는 우리는 모르죠. 어쨌든, 자기가 입을 말했으니까 우리 안 한 거지. 윤석열 쪽에 같이 좀 있었다, 옛날에. 윤석열 정권 출범 당시에는 선거 없는 과정이라든지 같이 좀 했나 모양이더라고. 그 뒤에 뭐가 뒤틀어졌는가, 윤석열이하고, 결별을 했나 모양인데, 한때 어쨌든 이분은 보수 쪽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현주를 엄청나게 공격에 하다가 완전 선봉이다, 선봉, 이분이 지금. 이현주 공격에 선봉이 서더라고. 물론, 이현주 의원에 대한 어떤 정치적 판단, 각자의 목이 다 다르죠. 자기 어떤 정치 가치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비난할 수 있죠, 이현주에 대해서. 이현주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그런 데서 비난할 수 있는데, 좀 그렇더라고. 너무 또 심하더라고, 이분도. 비난을 하는 게 굉장히 자주 방송을 뭐 나와갖고 엄청나게 까더라고, 보니까. 제가 어젯밤에도 그 소스를 올렸는데 하나, 그 김민석, 그 이현주 두 분에 대한 어떤 과도한 비난, 무도한 비난, 매도에 대해서 그 중단하라고 소스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무 심하더라고. 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현주, 김민석에 대해서 너무 무지막지하게 비난하더라고요. 완전 지겨. 완전 매장시키려고 막, 응? 그것도 어느 정도 뭐 팩트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데, 뭐 가장 왜곡해갖고, 비틀어갖고, 마치 문제 있는 사람들인 모양냥, 문제 인물인 양, 그런 식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기가 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이런 방송도 하고 쇼츠도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런 분들을. 이유 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거 없는 공격을 지금, 그런 분들이. 단지 친명이라는 이유로, 다만 그 조국당과의 합당에 선봉에 섰다는 이유로, 저들이 뜻대로 하는데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런, 불순한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현주에 대해서 리박스콜하고 어쨌든 연관시키려고 난리잖아요, 지금 저쪽에서는. 문어겐 쪽에서. 리박스콜하고 연관시키려고 굉장히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현주는 리박스콜에 난 간 적이 없다. 난 모른다. 그래 또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 갑자기 이게 조국당 합당이 무산되고 나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좌표를 찍어가고 이현주하고 김민석이한테. 예? 이거 뭔가 배후가 있지 않나. 우리 추정입니다. 집단적이다. 이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아까 뭐 정일련가 그 유튜브 채널이 그 가장 그 심하게 지금 마타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배후가 없는가? 응? 순수하게 그 유튜브 개인 채널 혼자서 하는가? 의심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쪽에 그 리박스쿨이 문제가 되듯이 좀 이쪽에 리박스쿨이 아닌가 하는 행태를 보니까, 응? 저쪽에서도 국힘 쪽, 거부 쪽이나 국힘 쪽에 리박스쿨이, 응? 댓글 공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응? 근데 이쪽에 최근에 어떤 이현주라든지 김민석을, 응? 공격하고 있는 어떤 민주진영 쪽의 어떤 공세를 보면은 리박스권하고 흡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딱 부러지게 맞다. 그 소리는 못하지만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조직적인 어떤 배후가 있는 게 아닌가. 집단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누구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 틀보 김어준이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잖아요. 응?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작던 세력이다.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다.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어떤 작전 세력이다. 털보가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김민석, 이현주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그런 유튜버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작전 세력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어떤 배우의 어떤 지시를 받아갖고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하는 걸, 그 행태를 볼 때는.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혼주를 공격하는 어떤 채널이 한두 개 아니에요. 엄청나요, 지금. 최근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어떤 채널 이름도 계속 있고, 이혼주를 공격하고, 김민석을 공격하는 채널을 보면은, 채널 이름을 보면은, 처음 보는 낯설은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막, 굉장히 많이 생겼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리박스쿨, 저쪽은 리박스쿨, 이쪽은 문틀스쿨이 아닌가. 감히 그래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어떤 조직적, 집단적 댓글 공작을 하는 팀이 우리 민주주의 내부에 있다.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 추정하는 겁니다. 증거는 없지만 형태를 보면 그렇다 이거죠. 어느 정도 그런 의심을 해본다는 거죠. 저쪽이 리박 스쿨이 있다면 이쪽은 문틀 스쿨이 또 새로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문틀 스쿨. 그리고 최근에 그 매불소에 나간 그 이현주,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완전 사상 검증돼 서는 거야. 그 방송을 잠시 봤는데 매불소에 나간 이현주 어떤 인터뷰 과정을 봤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 마치 도마 위에 올려놓고 완전 난도질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이현주를 하나의 도마 위에 단상에 올려갖고 난도질하는. 그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옛날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빨갱이 어떤 사상 검증대에 오른 것처럼 그런 어떤 프로에 나가갖고 엄청난 사상 검증한다는 핑계를 대고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런 생각이, 그 과거의 옛날이 연상되더라고. 김대중 후보의 그 당시 사상 검증. 뭐 김대중을 뭐 검증한다 이래놓고. 이 무서운 겁니다. 한 인간을 검증한다는 게 사상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머리, 자기 어떤 형체가 안 보이는 어떤 사람의 사상을 검증한다. 우리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잖아요. 사상의 자유가. 기본권이야, 기본권. 그걸 검증한다. 사상의 자유가 분명히 헌법에 보장된 거를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매부소라든지 이런 최욱이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무슨 권리로 한 인간에 대해서 저가 사상 검증을 합니까? 예? 참 웃기더라고, 웃겨. 무슨 죽을 죄를 이현주가 지었길래 그 사상 검증대에 세워갖고 최욱 같은 인간들이 사상 검증을 해야 하는 겁니까? 예? 참 안 됐더라고, 이현주가. 그 당한 걸 보니까 완전 당하고 있는 거지. 그 자기는 이제 그래서 해명을 하는데 나는 그걸 뭐 줍니까 그 사람들이? 안 묻주는 거지. 해명을 맞다 저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실로 안 받아들인 거죠. 해명을 해도 이미 좌표를 찍었기 때문에 이게 확정편향입니다. 이게 이현주는 그거다. 이현주는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이다. 무지성으로 이승만, 박정희를 빠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좌표를 찍고 확정 편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현주가 아무리 해명을 해도 안 통하는 겁니다. 참 문제예요, 문제. 매부소에서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이현주가. 내가 이승만, 박정희를 모든 분야에서 찬양한 게 아니다. 일부분 공과 가가 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하는 거다. 그리고 이승만의 그 제주 4.3이라든지, 그리고 또 독재한 거, 또 부정선거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비난한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 공도 있다. 이승만이가, 공산화를 막은 거, 그건 공이다. 뭐 토지개혁 한 거, 그것도 공이다. 그래 나는 평가한다. 공과를 나는 가린다. 그래서 평가한다. 그게 틀림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그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말입니까? 예? 박정희도 마찬가지다. 박정희도 공과가 있다. 공은 경제를 발전시킨 거,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킨 거, 산업을 일으킨 거. 그래서 과는 장기 집권하고 독재한 거, 18년 동안 헤쳐먹은 거, 그리고 탄압한 거, 민주 인사들 탄압한 거, 그런 거는 과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현주 이 사람은 모든 걸 두 사람의 박정희나 이승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찬양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문 적폐 유튜브들은 총동원시켜갖고 모든 걸 이현주는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 모든
모든 면에서 박정희를 좋아하고 빨고 이승만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범죄입니다. 범죄. 사실을 왜곡하잖아요. 한 번 보면 딱 찍어갖고 박정희 공을 인정하고 하는 그것만 딱 따갖고 마치 박정희는 이승만을 모두를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 이 인간들아, 이 나쁜 인간들아. 이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고 어떤 정치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혐오 딱 좌표 찍어갖고 그냥 이 사람은 거구다. 이현주는 거구다. 그리고 혐오, 정오 이런 걸 유발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매장시켰다는 거예요. 이현주를. 이현주 정도의 어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의식은 평가 정도는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수용될 수 있는 거예요. 공과 가를 가리는 거는 공도 있고 가도 있고 그걸 민주당에서 다 수용하는 거예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박정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그랬고 이승만 대한 평가도 그랬어요. 다 전부 다 민주정에 있는 우리 대통령들도 과거에 이승만, 노무현, 문재인 다 그런 식으로 공과 가를 같이 평가했다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 이현주도 딱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현주만 이렇게 딱 찍어갖고 파묘시켜갖고 사람을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도 다 문제 삼아야지 가면은. 예? 박정희, 이승만 다 찬양한 사람들인데 참 비겁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이런 박정희, 이승만의 평가를 공가로 나눠서 한다는 건 민주당에서 인정하는 거다. 민주당은 이념정당이 아니라고. 예? 대중정당, 민주당은. 우리나라에 이념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이념정당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과거에 뭐든 진보, 계열에 있었죠. 그것도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진보정당도. 이념정당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민주당은 이념정당이 아닙니다. 대중정당이에요. 진보정당도 아니고, 민주당은. 그냥 보수정당이에요. 보수정당. 중도 보수정당이라고 민주당은.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잖아. 우리는 중도 보수라고.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닙니다. 중도 보수정당이라고. 그리고 순텔 정당이 아니에요. 몇몇 운동권만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고. 다양한 정치적 식견을 가진 어떤 스펙트럼이 다양한 정치적 어떤 식견, 의식, 가치를 가진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이 여럿이 같이 모인 것이 민주당이에요. 한 어떤 운동권의 사람들만, 운동권식의 사고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정당이 아니라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 같은 그 내란이나, 쿠데타, 그거는 반대하는, 그거는 같이 다 갖고 공유해야죠. 그거는 기본이니까. 그 위에서는 다 같이 다른 어떤 견해도 좀 생각이 다른 사람 다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 보니까 요즘 방송 나오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흘러간 방송이지만은 영상이지만 문재인도 그때 대표 시절인가 후보 대선 기간이 모르겠지만은 선거 기간이 모르겠지만은 문재인도 이승만, 박정희 묘지를 참배했어. 거기 가고 찬양했다니까. 공가가 있다. 두 분 다. 이현주처럼 똑같이 해야겠다니까. 비슷한 취지로 공가가 있다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요. 박정희는 근대화의 아버지요. 경제를 발전시키고 존중한다. 그런 식으로 문재인도 그랬어. 이현주처럼. 그런데 왜 이현주만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문제 삼으려면 문재인가 문제를 삼아야지. 문재인도 파면을 해야지, 그러면은. 왜 이현주만 괴롭히냐, 이 사람들아. 응?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그 내가 빗대서 말한 그 리박 서쿨에 빗대서 말한 그 문틀 서쿨의 비난 공세는 터무니없다. 좌표 찍지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건 좌표 찍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지금 마음대로 좌표 찍어갖고 한 사람 죽이는. 그러니까 합당 반대의 선봉에서는 이현주를 완전히 제거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입니다. 저거의 어떤 항우 계획에 걸림돌이 되니까 이현주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매장시켜갖고. 그러고 그 김민석 우리 새벽 총리, 김민석 총리한테도 이들은 무도한 지금 매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강욱, 유시민 이런 자들이 나서갖고 김민석 총리를 까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국무총리로서의 그 당연한 국정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민석 총리가 지방을 순회하면서 국정 설명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당연한 국무총리의 국정 수행 과정이야. 그런데 이걸 갖고 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최강욱, 특히 최강욱이가 엄청 비난하더만. 이거 갖고 국정 설명회 갖고 뭐 선거운동한다. 향후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더라고. 응? 참 정신 나간 자들이요, 이 사람들 비난하는 거 보면은. 그럼 김민석 총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네. 국무총리로서 이거 지방에도 가면 안 되네. 에? 아무것도 안 하고, 국정 설명에 국무총리로서의 당연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선거운동을 하더라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고 확실히 이야기했어요. 예?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미정이잖아. 모르잖아, 이 사람들은. 미리 짐작하고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 그 선거가 또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왜 거기에 선거운동을 하니 그런 개소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운동 하는 거네, 보면은. 예? 이재명 대통령도 그 타운홀 미팅 하냐, 지방 순회하면서 타운홀 미팅 하고 계시잖아요. 전국 순회하면서. 예? 이번 주 금요일인가 그에는 전북을 또 한다 이러더라고요. 타운홀 미팅을 대통령께서. 아, 그것도 선거운동이네? 국힘이 또 그런 식으로 비난하더라고요. 국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 미팅을 뭐 지방선거용이다, 선거운동 한다, 그걸 비난하고 있어요. 국힘은 당연히 그 애들은 야당이니까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틀린 말이지만은 국힘 야당 입장에서는 좀 공세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민주진영위에서 국무총리가 지금 국정 설명을 순회하는데 그걸 선거운동 한대, 선거운동.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 국힘하고 똑같아 하는 짓 보면은 국힘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최강욱이 같은 일인 인간이. 그래서 또 김민석 총리한테 어떤 또 비난하고 있느냐. 또 유시민 같은 인간은, 유시민은 또 어떤 식으로 또 비난하느냐. 과거를 덜추내갖고, 한참 지나왔죠. 예? 한참 옛날 이야기죠. 노무현 대통령 후보로 나와갖고, 예? 정몽준하고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 과정이 좀 길었죠. 어려움이 있었지, 단일화하는데. 그리고 단일화를 했지만은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됐지만 그 정몽주의가 투표 전날 밤에 파토를 냈죠. 또 파토 냈잖아. 정몽주의가 단일화 해놓고 투표 전날에 깨버렸잖아. 그 과정에서 그 당시 김민석 총리가 정몽준 캠프로 갔다. 그건 사실 맞아요. 정몽준 캠프로 갔어요. 그 단일화 과정에서. 그거 갖고 내내 어떤 김현 총리가 어떤 배반자라는 어떤 비난을 받았죠. 그래갖고 그건 10몇 년 넘게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 응? 하고 어떤 낙인 비슷하게, 응? 정치에 늘 떠나가고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걸 또 덜쳐내더라고.
흔히 또 김민세 하는 비웃잖아요. 예? 민세, 뭐 철새다 이런 식으로. 김민세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한참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들춰내갖고 옛날 예? 그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충분히 반성하고 그런 어떤 자기 어떤 가오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런 어떤 죄라면 죄죠. 배신에 대한 어떤 죄를 그 나름대로 김민석 총리는 그걸 단에 대한 어떤 정봉준 캠프로 간 것에 대해서 어떤 잘못에 대한 어떤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고 그 아픔을. 그런데 그걸 들춰내 갖고 비난하고 까더라고. 참. 네. 김민석 총리가 과거에 물론 그런 게 어떤 가오가 있었죠. 어쩌면 있었지만은 이분이 대우각성해갖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잖아. 예? 지금 얼마나 지금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뒤에서 참 나대지 않고 진짜 묵묵하게 오로지 그 새벽 총리, 자칭 탁친 새벽 총리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조용하게 묵묵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잘하고 계시잖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고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그 능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계시잖아. 그 당대표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부터 같은 하나 원팀으로 일을 막 계속 해왔잖아요. 서로가 인정하는 거지. 김민석 총리도 대통령을 인정하고 그 능력과 인품을 인정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어떤 능력, 인품을 아니까 서로 같이 원팀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참 흘러간 그거가 덜쳐내갖고 뭐 배신자 뭐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 아무리 과거에 그 하나의 오점이 있어도 그걸 상쇄시켜도 충분할 변화가 왔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그런데 이들이 왜 김민석 총리를 깝니까? 자기 이제 당대표에 나올 수 있다. 이래갖고 그 정청래하고 경쟁할 수 때려갖고 예봉을 꺾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김민석 총리를 어떤 당대표 출마가 유력하니까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그걸 막고 설령 출마하더라도 그 어떤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속셈이라고 이쪽에서 그 친문 적폐 무리들이 유튜브들 앞세워갖고 특히 유시민 같은 사람들. 속셈이 뻔하죠 이들이. 다 보이잖아요 하는 속셈 보면은. 눈에 훤하잖아요 이자들 하는 짓거리 보면은 속셈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틀 스쿨, 리박 스쿨이 BTS 하는 문틀 스쿨. 이들이 비난한 곳에는 근거도 없고 아주 완전한 불순한 동기예요. 팩트에도 맞지 않고. 가짜 정보를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도의적으로 맞지 않은 특히 김민석 총리에 대한 공격. 예? 그게 과연 그렇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과거에 정몽준 캠프로 갔다는 게 그렇게 계속해서 몇십 년 전에 그 일인데 그걸 계속해서 그걸 덜쳐내고 그걸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게 유시민 씨 얼마나 그 김민석 총리도 그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도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런 과정이 거쳤잖아요. 그걸 다시 덜치다고 휘비내갖고 아픔을 주는 겁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 김민석 총리가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역으로 생각해야지. 무슨 그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 당시 전문용 캠프에 잠시 갔다는 그것 갖고 사람을 평생 낙인 찍어갖고 당신들은 그거보다 더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야. 친문 적폐무리들은. 예?
윤석열한테 괴물 탄생시켰잖아, 이 인간들아. 나라를 망친 인간들이 나라를 통째로 그 도둑놈 같은 무능한 윤석열한테 갖다 바친 인간들이 뭘 비난한다고. 참 한심한 인간들.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은 반성 없잖아, 전혀. 반성합니까, 이 사람들? 윤석열한테 그래 갖다 정권을 헌납해 놓고 반성 한번 했어요? 죄송하다 이야기 한번 했습니까? 뻔뻔한 인간들. 부끄럼도 없고 양심도 1도 없는 인간들이야. 그런데 무슨 김민석 총리가 단지 그 정모동 캠프에 갔다는 거 그거 하나 갖고 공격을 하는 겁니까? 김민석 총리는 그 반성하고 참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럼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고 좋은 방향으로. 그럼 됐지. 현재 어떻게 정치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변신했는가, 좋은 방향으로 변신했는가, 나쁜 방향으로 변신했는가, 현실이 중요한 거지. 과거에 차 하나 끄잡아내갖고 공격하는 사람들, 진짜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실수. 누구나. 인간이 신이 아니잖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과거를 범할 수 있지. 그러나 그걸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면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에? 나쁜 인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김민석, 이현주 이 두 분이 솔직히 들은 거예요. 이들 친문 적폐 무리들이 볼 때는. 왜? 무서운 상대인 거지. 버거운 상대인 거지. 저거들한테. 왜? 이 두 분이 정치적 역량이 있고 똑똑하고 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저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최대 이제 방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앞날에 방해꾼이다. 그러니까 그들 어떤 민주당 접수, 당권 접수 업무 시나리오에 가장 방해되는 인물, 위협적인 인물이다,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까는 겁니다. 거세하기 위해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래 공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이 두 분에 대해서 공격하고 매도하고 비난 공세를 해도 약반은 먹히지 않을 겁니다.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 이재명 시대의 도래, 진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일하고 계신 두 분, 김민석, 이현주를 그들이 뜻대로 거세하고 무력화시킬 수 절대 없습니다. 우리 깨어있는 친명 지지자들, 그리고 이재명들은 반드시 이 두 분을 그들의 악의적 공세로부터 지켜낼 것입니다. 결코 친문 적폐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분 힘내십시오. 우리들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지지하겠습니다. 김민석 파이팅! 연주 파이팅! 힘내시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두서없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또 비가 온답니다. 비가 온다고 또 기온이 또 변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후 변화에 조심하시고 건강, 거티, 감기, 독감 조심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